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제기하시면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만 판단받게 되고요. 사기꾼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받게 되는지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사기꾼 재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압류 추심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 이런 사람은 100%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영상을 촬영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세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사고소하기입니다. 누군가를 형사고소한다는 것이 살면서 자주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야 직업이 변호사니 형사고소를 자주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형사고소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이미 기존 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혐의가 인정이 돼서 기소가 되는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소장을 대충 써서 제출하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대충 고소해서 상대방에게 무혐의 결정이 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나도 뒷목 잡게 됩니다. 형사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돈을 빌려주었던 내역, 예를 들어서 은행 이체 내역이 필요할 것이고요.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다면 또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에 나누었던 카톡, 문자, 전화 내역에서 기망행위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돈을 빌릴 당시의 증거가 없더라도 나중에 사기꾼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빌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사후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다면 증인 진술서를 받을 수도 있고요. 고소를 한 이후에 수사를 통해서 사기꾼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경찰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양식으로 차근차근 작성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고소장 접수를 잘 했어요. 그리고 사건도 잘 진행이 됐습니다. 사기꾼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이 돼서 기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고소인은 공판 단계, 즉 재판 단계에서 배상 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죄자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는 절차이지 돈을 받게 해달라는 절차는 아닙니다. 즉 형사고소는 사기꾼을 깜빵에 보내거나 벌금을 내게 하거나 형사처벌만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피해 입은 돈을 배상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별개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인데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배상명령 신청 제도인 것입니다. 내가 고소한 사건이 공판 단계, 즉 재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신청 제도는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금액, 그 금액만 딱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사기 피해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간접 손해, 특별 손해, 위자료와 같은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 금액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면 배상 신청이 인정되지 않고 각하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배상 명령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사기꾼에게 돈이 없으면 받아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사기꾼의 집, 가게, 차 등 재산을 미리 알고 있다. 그렇다면 꼭 미리 가압류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기꾼이 자기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없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형사고소에서 악질 사기꾼이 형사처벌 받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는 돈을 받아야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압류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했는데 사기꾼이 합의하자고 연락이 안 옵니다. 배째라고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했는데 각하됐어요. 또는 금액이 적게 인정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사기꾼이 나에게 피해 핀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만 제기하시면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만 판단받게 되고요. 사기꾼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받게 되는지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사기꾼 재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압류 추심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꾼 재산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사기꾼 재산 너 스스로 밝혀라 라고 하는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사기꾼의 재산을 직접 내가 각 기관에 확인할 수 있는 재산 조회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 그제서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 명시 명령 신청, 재산 조회 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사기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 번 숙지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존 법률 정보를 꾸준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